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젠스파크 등 수많은 AI 중 뭘 써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AI보다 훨씬 중요한 건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 즉 사용자에게 달려있죠. 그래도 오늘은 이 네 가지의 모델들의 강력한 특징들을 알아보고 같은 프롬프트와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누가 더 잘 쓰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워낙 주관적인 생각으로 강력한 장점들과 아쉬웠던 단점들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간은 요즘 AI 관련해서 챗 GPT 말고도 좋은 LLM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지, 각 모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대표적인 4개의 모델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그리고 젠스파크, 이 4개의 모델에 대해 간단한 특징들을 알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델들을 통해서 같은 프롬프트랑 같은 키워드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볼 거고, 누가 더 제 스타일인지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뭘 써도 다 좋습니다. 워낙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져서 결국은 AI보다도 AI를 더 잘 쓰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도 비교를 좀 해보고 기능들을 전부 다 파헤쳐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소개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개의 AI로 쓴 글들은 아래 고정 댓글란에 있는 제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젠스파크, 이 LLM 모델들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쓰고 AI 비교 테스트를 조금 진행을 해볼 겁니다. 당연히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동일한 키워드를 통해서 글을 쓰는 작업을 맨 마지막에 해볼 건데, 그 외에도 각 이 LLM 모델들이 갖고 있는 좀 강력한 특징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 LLM 모델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챗 GPT가 AI랑 약간 동일선상, 이게 똑같은 거다, AI 하면은 챗 GPT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AI라는 툴 안에 여러 가지의 모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휴대폰도 갤럭시라는 휴대폰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휴대폰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모델이 다른 거예요. 휴대폰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갤럭시가 있고 아이폰이 있고, 그러면은 이 모델들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그 기능들도 다르겠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애플페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휴대폰이라는 큰 틀 안에 이제 갇혀 있고, 결국에는 휴대폰이 AI다. 그리고 요런 애들이 뭐 챗GPT고 클로드고 제미나이고 젠스파크 같은 모델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챗GPT 가장 이제 유명하죠. 저희가 챗GPT에 대해서 강력한 장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저는 그 압도적인 것 같아요. 이 GPT스라고 해서 커스텀 GPT죠. 학습을 시켜둔 엄청나게 많은 GPT스들이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둔 거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요. 실제로 GPT스란에 가면은 진짜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GPT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결과값을 도달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클로드는 이제 프로젝트 기능이라는 게 존재하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잼스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인이 쓰는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것 뿐이고, 사실상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우리가 써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GPT가 갖고 있는 진짜 가장 큰 강력한 장점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둔 것도 공유가 되고, 내가 만든 것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진짜 저는 압도적인 기능이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뭐 달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소라 같은 거를 통해서 이미지랑 비디오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챗GPT를 AI의 바이블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인데요. 그만큼 빠른 업데이트와 그 추가 확장 기능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코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뭐 딥 리서치랑 이제 뭐 그런 기능, 심층 분석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뭐 조금 더 가서 제 예상으로는 6월에서 7월 정도에 아마 챗GPT도 MCP가 곧
들어올 예정일 겁니다. 금방일 거예요. 이것도 들어오는 게. 그만큼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블로서의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고 자신들만의 기술력을 통해서 좀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뭐 단점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쓰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서버가 조금 마비된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플랜이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무료 플랜이 존재하고 플러스 이제 프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플랜을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게 다 지금 가능하고, 이미지 생성 이런 거 있고, 고급 음성 모드, 심층 리서치 이런 거 심층 분석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캔버스 기능이라든지 프로젝트 이런 형태의 기능들, 작업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라 통해서 이제 나올 수가 있고, 챗GPT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더 가서 챗GPT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로드입니다. 클로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는요,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이 MCP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제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 통해서 MCP가 뭐고, 초보자 기준으로 MCP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CP가 진짜 저는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기능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코딩이랑 글쓰기에 좀 특화가 많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토큰량이, 단점으로는 토큰량이 좀 적어요. 조금 쓰면은 금방 끝나고, 뭐 이미지나 뭐 영상은 아직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클로드를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짜리를 좀 쓰고 있어요. 지금 $100짜리를 쓰고 있고, 뭐 요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은 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역시나 코드에 특화된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 코드라는 게 지금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윈도우에 쉽게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개의 모델 중에서 사실 제 1픽은 클로드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미나이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구글이 구글한다 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얼마 전에 이제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노트북 LM 진짜 좋죠. 그리고 뭐 위스크라든지 베오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되고 있고, 이 구글 스토리지를 또 유료 플랜으로 넘어오면은 2테라까지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고,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좀 만족도가 엄청나게 좀 저는 나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그냥 무료로 또 이제 써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한 달 정도 이제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 단점은 뭐 올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 있죠. 플로우도 있고 위스크도 있고 뭐 노트북 LM도 있는데, 얘네가 하나의 제미나이 안에서 전부 다 작동 가능한 게 아니라 다 따로 좀 접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 올인원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 구글이 구글스럽게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젠스파크입니다. 사실상 이제 보여드렸던 1번, 2번, 3번에 비해서는 조금은 인지도가 떨어지는 AI이긴 한데요. 이 젠스파크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LLM 모델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체크 기능이 또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주제를 통해서 이거를 연구 자료를 만들려고 해요. 연구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은 GPT랑 클로드랑 제미나이랑 이런 애들은 자기네들의 기준선에 맞게서 특화되게끔 이제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젠스파크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모델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요걸로도 한번 보고, 이걸로도 한번 뽑아내고, 이걸로도 한번 뽑아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장점 단점들을 분석을 해서 합쳐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엄청난 크로스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미지 비디오도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이 AI 시트라든지 AI 비서 등 이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 AI 시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구글 시트나 엑셀처럼 그런 시트를 좀 더 AI가 통제를 해서 좀 만들어 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AI 비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전화를 걸어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AI가 음성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이 사람이랑 이제 소통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이게 초기 모델인 것 치고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보면서 좀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정말 좀 좋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각화 자료를 진짜 기깔나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단점은 이 크레딧 소모가 조금 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에 끝났던 푸마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 친구 초대 이벤트를 하면서 20개월을 공짜로 받아뒀는데, 이게 이 플러스 플랜에 국한돼 가지고 20개월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월 이제 1만 크레딧 정도를 주고는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젠스파크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거고, 맨 마지막으로는 블로그 글을 써볼 겁니다. 이 테스트용 그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한 키워드는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저희가 키워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약간 좀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블로그 글 쓰실 때 제목만 쓱 입력해서 나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키워드를 주면은 이거에 맞게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글을 뽑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할 거고요. 프롬프트는 그냥 애드센스 관련해서 SEO 이제 블로그 글쓰기 마스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쓸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챗 GPT부터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 GPT 들어오시면은 많은 기능들이 저희가 있죠. 그 앞서 보여드렸던 이 GPT, 자, 수백만 가지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글쓰기 분야도 있고요. 여기 생산성이라고 해서 뭔가를 이제 생산적인 형태의 GPT들도 존재하고, 연구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에 지금 다 존재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도 이제 당연히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존재하고, 이미지 관련 생성하는 프롬프트도 이제 존재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GPT도 존재하고요. 당연히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하셨을 때 그 관련된 여러 가지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GPT를 볼 수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글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드시는 거를 이제 권장드리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강력한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할 때도 이미지 그리기 해가지고 많이 해보셨죠? 지브리 같은 거 많이 해봤는데, 또 이게 GPT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한글을 인식을 좀 잘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요게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약간 텍스트가 들어간 이미지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 배경은 흰색에 글자 폰트는 보라색으로 해서 깔끔하게 썸네일용 이미지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은 얘가 만들어 주겠죠. 자, 그리고 조금 기다리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델들이 많습니다. 이 4 옴니가 있고, 그 다음에 4.5 모델, 4.1 모델, 미니도 있는데, 오늘 이따가 저희가 글 쓸 때는 이 4.5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있는 것 중에 좀 최신 모델들을 좀 쓸 거고, 엄청난 이제 고급 이제 추론 모델, 이 O3라든지 O4 같은 경우에는 좀 쓰지는 않을 거고요. 이 4.5 요 기반으로 좀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 GPT 모델들도 이제 보셨을 때 이 GPT 뭐 4.5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고 이 알파벳 5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요게 조금 모델의 차이가 있거든요. 요 5로 시작하는 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추론 모델이라고 해서 COT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모델들이고 4.5 이런 형태는 채팅 형식과 그리고 컴플리션 방식을 사용해서 나오고 있는 모델들이다 라고 이제 구분 지어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한글 인식을 정말 잘하죠. 이런 형태로 이제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고 썸네일도 그냥 바로 써서 저희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하지만 너무 많이 GPT는 다뤄왔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저희가 이 아까 이 키워드를 복사를 해서 글을 써달라고 할 건데, 저희가 요 프롬프트가 들어간 거는 저희가 GPT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기 오셔서 내 GPT 들어오시면은 여기 제가 이거 넣어놨거든요. 지금 지침을, 이 지침이 여기 있는 지침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글을 한번 써 달라고 해볼게요. 모델 설정을 다시 한번 할게요. 모델 4.5로 바꾸고 쓰기. 자, 이렇게 기다리면은 쫙 작성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저희가 클로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제 그 시각적으로 엄청 좀 잘 뽑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써요. 이 내용의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서 이제 뭐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만들어줘, SVG 형태로. 자, 시각적으로도 좀 잘 뽑고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나오는 형태, 프리뷰 형태도 이제 잘 구현을 하고 있고. 자, 일단은 GPT는 글을 쓰고 있고요. 코드에 대해서 엄청 잘 짜는데 이거는 저희가 오늘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이제 주요 이제 큰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코드 기반으로 뭔가를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정말 잘 만들어요. 이런 썸네일 많이 보셨죠? 저희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캡처 해가지고 복사해서 썸네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 파일은 지금 아니에요. 이미지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SVG로 나오기 때문에 캡처를 해서 이거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다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챗GPT에 이 GPT스처럼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존재해요. 프로젝트 들어오셔서 요겁니다. 요거에다가 똑같은 지침을 넣어놓고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챗GPT는 글이 나왔는데 한번 좀 볼까요? 시작하기, 수익화 가능한 플랫폼 선택봄 하면서 퍼스널 브랜드 왜 필요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쭉 그냥 좀 간편하게 좀 잘 짠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추천 해시태그까지 잘 뽑았고 관련 태그도 잘 뽑았고. 클로드도 모델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소넷 정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뭐 굳이 큰 게 뭐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하고 있네요. 자, 장점 단점을 또 만들었고, 여기도 장점 단점을 만들고,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지금 썼고, 여기도 비슷하게 되죠.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키워드가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슷한 형태로 나오기는 하는데 글자에 좀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가 살짝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로드가 조금 더 길게 뽑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글자 수 한번 저희가 볼까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놓으면은 뭐 공백 포함 지금 뭐 1800자 정도 좀 적정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GPT 같은 경우에는 1800자, 그리고 단어 수는 407개 정도. 클로드는 지금 4000자, 단어 수는 1000개가 넘어갔네요. 엄청 길게 뽑았네요. 길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자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뽑고 있고, 그 다음은 저희가 또 제미나이를 한번 가봐야겠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앞서 저희가 이렇게 그 제미라고 해서 GPT 같은 건데, 여기에 이렇게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넣고 여기다 이름을 넣어주시고, 여기 지식란 저희가 지금 제가 또 이거를 만들어 놨고요. 모델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로그 글쓰기에 동일한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놓은 상태고, 키워드를 주고 제미나이한테 글을 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가 정말 빨라요. 제미나이가 진짜 빠르게 쓰죠. 글자도 좀 길게 나오는 편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 벌써 끝났네요. 제미나이가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뽑아내는 게 약간 좀 할로시 같은 요소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잘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글자 수 한번 볼까요? 복사를 해서 여기는 더 많네요. 5988자, 그리고 1300. 제미나이는 더 길게 썼어요. 지금 갈수록 더 길게 쓰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젠스파크를 봐야 되는데, 젠스파크는 그 지침을 저장을 해서 학습시키는 게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고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젠스파크가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채팅 가능하고요, 이미지 만들고 비디오 만들고 뭐 번역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AI 시트라든지 뭐 통합 비서, 그리고 진짜 시각적으로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이런 거를, 이거를 제가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AI 슬라이드 통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젠스파크한테 이렇게 주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그 PPT 같은 느낌인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주는데 정말 잘 만들어 줍니다. 이건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나눠서 PPT를 지금 슬라이드별로 지금 나누는 거죠. 목차 나누고 중요성 나누고 플랫폼 뭐 티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블로그 수익화 방법, 그리고 선택 기준, 실행 전략, 다음 단계까지 하면서 총 8장의 슬라이드로 만들면서 지금 얘가 만듭니다. 이제 초기에 이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하고, 요거를 통해서 지가 뭐 이렇게 쫙쫙쫙쫙 코드를 만들면서 이거를 슬라이드 형태 이제 PPT로 만듭니다. 더 좋은 게 또 요렇게 만들고 나서 배포가 가능해요.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이제 배포까지 해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자, 기다리다 보니까는 완성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앞서 저희가 요 정도의 그 키워드만 넣었을 뿐인데 8장 분량의 슬라이드를 지금 만들어 줬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1페이지 지금 나오고, 여기 보시는 거 이제 뭐 커버 슬라이드, 목차,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기가 이제 목차를 만들고 그 안에서 슬라이드 구성을 했고요.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디자인적 요소를 뭐 어떤 컬러를 통해서 어떤 디자인과 어떤 스타일을 통해서 해달라라고 하면은 가능하고요. 깔끔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쪽에 보기 및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제 누구나 이렇게 들어와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들어와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 내보낼 수도 있네요. PDF랑 그리고 PPT로 이제 내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젠스파크도 이게 진짜 정말 좀 엄청난 기능인 것 같아요. 이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깔끔하게 진짜 잘 뽑죠. 이게 지금 젠스파크가 갖고 있는 좀 엄청 큰 장점이고,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미리 보기 형태로 나오고 이제 배포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젠스파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보여드린 거고, 이제 블로그 글을 좀 작성하게 해봐야겠죠. 여기에서 저희 AI 채팅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모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들이 다 있어요.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그리고 챗GPT, 오픈 AI도 있고 그 다음에 딥시크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특정 모델을 선택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요 맨 위에 요게 지금 젠스파크가 자랑하는 엄청난 형태로 나온 좀 붐이죠. 사용자의 작업에 최적화된 AI 모델들을 자동으로 조합한다 라고 돼 있어서 이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젠스파크한테 가서 위 지침의 지침대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키워드는, 주제는 아래와 같아. 그 다음 이제 키워드를 또 줘야겠죠. 이렇게 키워드를 주고 누르면 이렇게 지금 글을 씁니다.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GPT로도 글을 쓰고 클로드4 이제 소넷으로도 글을 쓰고 제미나이로 글을 또 씁니다. 쓰고 나서 여기에서 있었던 애들의 각 장단점을 자기네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글을 만들어서 줄 예정입니다. 자, GPT에서 나온 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을 썼고요. 그리고 제미나이에서 쓴 글 이렇게 나왔고, 사실 젠스파크가 이런 면에서는 정말 좀 좋은 것 같아요. 교차 편집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강력한 기능인 것 같아요. 좀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지가 이제 보완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AI가 AI를 좀 점검해서 이제 한번 필터를 통해서 좀 최적화를 시켜주는 작업, 이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클로드가 조금 길게 쓰네요. 글을 지금 길게 쓰고 있죠. 지금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자, 마무리까지 나왔고, 그 다음이 이렇게 1차적으로 3개의 모델 통해서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젠스파크에서 이렇게 지금 리플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GPT로 쓴 글에 대해서 강점은 요거고 약점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고, 두 번째 클로드로 쓴 거에 대한 강점은 이거고 약점은 이거다 라고 하고, 제미나이로 쓴 글도 마찬가지로 강점, 약점, 장단점을 비교를 한 다음에, 그리고 공통 강점과 공통 약점이 있습니다. 검증 이제 필요사항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새로운 완성형에 가까운 글을 작성해 주는 게 젠스파크입니다. 이렇게 보면 젠스파크가 진짜 제일 좋아 보이죠. 자, 이렇게 지금 젠스파크에서도 각 장단점을 통해서 글을 만들었네요. 전부 다 만들었고, 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 비교 좀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저희가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봐야겠죠. 3100자 정도 되고 단어 수는 689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일단 챗GPT 나온 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클로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제미나이, 그리고 젠스파크. 저는 개인적으로 작동 방식은 젠스파크가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근데 글쓰기 분야에서 워낙 이제 클로드가 좀 잘 쓰다 보니까 만족스러워요. 저는 클로드랑 젠스파크를 좀 뽑고 싶고, 속도 측면에서는 제미나이가 진짜 빨랐다. 거의 1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나오는 게 글자 수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 챗GPT는 워낙 또 보편화가 돼 있고 좀 뭐라 해야 될까, 대중화가 좀 돼 있죠. 이런 내용들도 이제 간편하게 좀 작성을 하는 편이고, 요 4개로 쓴 모델들은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따로 한번 전부 다 올려둘 테니까 고정 댓글란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오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시간
네 가지의 모델을 동일한 프롬프트와 키워드를 써서 글을 작성해 봤고요. 뭐가 되든 AI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모든 모델들이 다 뛰어납니다. 결국에는 AI를 얼마나 잘 쓰는지가 더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별거 아니지만 이 키워드를 그냥 제목만 주고서 글을 써달라는 것보다 이런 메타 디스크립션이나 발체 뭐 이렇게 핵심 키워드나 태그 같은 거를 같이 주면서 좀 더 구조화하는 게 SEO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 별거 아닌 약간 그 잔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잔기술이 정말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은 AI 선택에 대해서 그냥 너무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어떻게 해야 프롬프트를 더 잘 쓸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잘 쓸지, 그리고 각 모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장단점들에 대해서 뭐 이미지 생성하는 거라든지 코드를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 측면도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앞서 이제 베오3라든지 위스크 같은 그런 강력한 툴들을 지원을 하는지, 젠스파크는 이제 교차 편집을 하면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슬라이드 같은 거를 내가 사용을 할지,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뭐가 되든 이제는 세상이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그 사람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AI를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